혹시 요즘 이런 일 겪고 계시지 않나요? 월급은 꼬박꼬박 들어오는데 통장은 늘 비어 있고 열심히 일하는데 돈은 손에 잡히질 않고 저축을 해보려 해도 이상하게 지출만 늘어나는 그런 날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하죠. 요즘 물가가 비싸서 그렇지 뭐. 하지만 아닙니다. 이건 단순히 물가의 문제가 아니에요. 풍수에서는 이런 현상을 이렇게 풀이합니다. 재물이 집안에 머물지 못하는 구조다. 돈이 들어와도 고이지 않고 마치 구멍난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흘러들어 오자마자 사라지는 겁니다. 그럼 그 구멍은 어디에 있을까요? 놀랍게도 대부분의 집에서는 그 시작점이 화장실 앞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왜 화장실 앞이 재물운의 통로가 되는지, 그리고 단 한 가지 물건만 바꿔도 빠져나가던 돈의 기운을 단단히 붙잡을 수 있는 방법을 분명하게 아시게 될 겁니다. 단 10분의 실천이 평생의 재물운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천천히 시작해 볼까요? 먼저 이 원리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풍수에서 물은 곧 재물을 상징합니다. 예로부터 집 앞에 연못이나 분수가 있는 집은 부자가 된다고 했죠. 물이 고여 있고 순환하며 흐르면 재물의 기운이 그 흐름을 따라 모여듭니다. 그런데 화장실의 물은 다릅니다. 화장실 속 물은 항상 배수구로 빠져나가죠. 즉, 들어오는 재물이 머물 틈도 없이 그대로 흘러내려가는 구조입니다. 물이 머물지 않으면 복도 머물지 않습니다. 화장실은 집안에서 기운이 사라지는 통로, 즉 배출의 자리입니다. 물을 내릴 때 단지 오물만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 물살을 따라 가정의 행운, 건강, 재물의 기운까지 함께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옛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화장실은 복이 흘러나가는 문이다. 이 말이 단순한 옛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풍수적으로는 매우 정확한 표현입니다. 물의 방향이 곧 운의 방향이기 때문이죠. 물이 안쪽에서 바깥으로 향하면 복이 흩어지고 밖에서 안으로 향하면 복이 쌓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는 건 그 중에서도 가장 흔하고 가장 위험한 한 가지 물건입니다. 많은 분들이 너무 당연하게 두고 있는 물건이죠. 바로 화장실 앞에 발매트입니다. 발매트가 재물운과 무슨 상관이 있나요?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풍수적으로 보면 이 발매트가 재물운을 막고 복의 흐름을 끊는 아주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제가 실제 상담에서 수백 번 보아왔습니다. 화장실 앞 발매트 하나로 인해 집안 전체의 기운이 막히고 돈이 들어와도 금세 흩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보여드릴 겁니다. 왜 발매트 하나가 돈의 기운을 막는지, 그 습기와 색깔, 그리고 위치가 어떤 에너지를 만들어내는지, 그리고 어떻게 바꾸면 복이 다시 머무는지. 이제 단 한 가지 사실만 기억하세요. 재물운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흐름의 문제입니다. 흐름이 막히면 돈도 기회도 복도 함께 막힙니다. 그 첫 번째 막힘이 바로 화장실 앞에 발매트라는 사실. 이제부터 그 이유를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집에서도 당신의 삶에서도 흘러나가던 돈의 기운이 멈추고 복이 머무는 변화를 느끼시게 될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드릴게요. 화장실 앞 발매트가 왜 재물운을 가장 크게 막는지, 이유는 하나가 아니라 무려 5가지입니다. 이 5가지만 이해하셔도 왜 돈이 흘러나갔는지, 왜 기운이 막혔는지 분명하게 감이 오실 겁니다. 먼저 첫 번째 이유입니다. 끊임없는 습기 때문입니다. 발매트는 화장실을 드나들 때마다 물기를 흡수합니다. 아침에도 축축하고 낮에도 촉촉하고 밤이 되어도 마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풍수에서 습기는 정체된 물, 즉 썩어가는 물입니다. 물이 흐르지 않고 고이면 탁해지고 탁한 기운은 그대로 집안으로 번집니다. 연못이나 분수는 계속 순환하니까 재물을 끌어오지만 발매트의 물은 움직이지 않아요. 그저 고여있고 스며들고 머무릅니다. 이런 물은 재물을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재물을 잠식하고 썩게 만드는 기운을 냅니다. 두 번째 이유입니다. 위치가 최악입니다. 발매트는 항상 화장실 문 앞에 있습니다. 이 자리는 집 안으로 들어오는 기운이 첫 번째로 지나가는 자리입니다.
현관에서 들어온 좋은 기운이 거실로 퍼지기 전에 반드시 이 지점을 지나죠. 그런데 이 지점에서 젖은 발매트를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마치 젖은 수건으로 문을 막아놓은 것과 같습니다. 흐르려던 기운이 그 앞에서 차갑게 식어버립니다. 좋은 기운은 퍼져야 복이 되고 재물이 되는데 그 흐름이 발매트 앞에서 멈춰버립니다. 세 번째 이유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악화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발매트는 새 것일 때는 괜찮아 보이지만 일주일, 한 달, 두 달 지나면 변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냄새가 배고 물기가 쌓여 건조가 잘 안 되고 보이지 않는 곰팡이가 생깁니다. 발매트 밑을 들어보면 작은 검은 점들, 얼룩들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게 곰팡이입니다. 풍수에서는 곰팡이를 저착된 음의 기운 즉 오래된 불운의 흔적으로 봅니다. 이 기운이 있으면 재물운은 절대 살아나지 않습니다. 네 번째 이유입니다. 발을 통해 나쁜 기운이 몸으로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풍수에서 발은 기운의 첫 통로로 봅니다. 땅의 기운을 받아들이고 하루의 기운을 끌어올리는 자리죠.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가장 먼저 받는 것이 축축하고 탁한 발매트라면 어떨까요? 그 기운이 발바닥을 통해 온몸으로 올라옵니다.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면 마음도 무겁고 일이 꼬이고 사소한 문제도 크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동선만큼 나쁜 기운이 집안 전체로 번져나갑니다. 다섯 번째 이유입니다. 색깔이 기운을 더 악화시키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발매트를 검은색, 회색, 갈색처럼 어두운 색으로 두십니다. 이 색들은 음의 기운을 더욱 강하게 합니다. 화장실은 원래 음기가 많은 공간인데 여기에 어두운 색이 더해지면 음기가 음기를 끌어당겨 기운이 바닥으로 쳐져버립니다. 반대로 빨간색, 분홍색도 문제가 됩니다. 이건 화의 기운이 너무 강해 화장실의 물 기운과 충돌합니다. 물과 불이 싸우면 기운은 불안정해지고 집안의 조화가 무너집니다. 결국 발매트는 습기, 위치, 시간, 기운, 색깔이 5가지 요소가 합쳐져 재물운을 가장 크게 막는 물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풍수 전문가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화장실 앞 발매트 당장 치워라. 이 말이 과장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분명히 느끼실 겁니다. 그럼 이제 궁금하실 거예요. 발매트만 문제가 되는 걸까? 우리 집은 괜찮을까? 그래서 다음은 실제 사례 2가지를 통해 발매트 하나로 기운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 변화를 생생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어떤 집은 1가지를, 어떤 집은 5가지를 모두 바꿔야 했는지 그 이유까지 밝히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실제로 있었던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아마 여러분도 들으시면서 이거 우리 집 얘기 아닌가 하고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례들이 특별한 게 아니라 정말 많은 가정에서 반복되는 패턴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사례는 서울 강동구에 사시는 박 여사님 이야기입니다. 박 여사님 댁은 결혼 후 약 20년 동안 화장실 문 앞에 발매트를 항상 두고 사셨어요. 계속 빨긴 했지만 그 자리는 단 한 번도 비워둔 적이 없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 20년 동안 집안의 기운은 늘 무거웠습니다. 남편분은 사업을 3번 시작하셨는데 3번 모두 실패했고 아드님은 취업을 위해 매년 이력서를 넣었지만 이유 없이 번번이 떨어졌습니다. 박 여사님은 늘 이렇게 말하셨죠. 왜 우리 집은 뭘 해도 안 풀릴까? 그러던 어느 날 풍수 상담을 받게 되셨고 전문가가 집에 들어서자마자 화장실 앞에서 발을 멈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대요. 여기서 재물이 완전히 빠지고 있습니다. 박 여사님은 반신반의했지만 말씀대로 발매트를 치웠습니다. 그리고 그 공간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습기를 없애기 위해 바닥을 자주 말리기 시작했죠. 그랬더니 어떤 변화가 왔을까요? 놀랍게도 2달 뒤 남편분에게 새로운 거래처가 생겼고 아드님은 몇 년 동안 떨어지던 회사에서 드디어 합격 연락을 받았습니다. 박 여사님이 그때 하신 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집안 공기가 달라진 것 같아요. 그냥 숨쉬는 느낌부터 달라졌어요.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습기와 음기의 막힘이 사라지면 집안의 흐름이 부드러워지고 그 흐름이 사람의 운으로 이어집니다. 두 번째 사례는 부산 온천동에 사시는 김 선생님 댁입니다.
김 선생님은 꽤 큰 아파트에 살고 계셨는데 화장실이 무려 3개였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3곳 모두 발매트가 문 앞을 막고 있었습니다. 김 선생님은 사업을 하셨는데 수년 동안 매출이 늘지 않고 정체됐고 직원들도 자주 그만두고 계약 건들은 이상하게 자꾸 어그러지는 일이 많았습니다. 건강도 점점 나빠지고요. 상담을 갔던 전문가가 이렇게 말했죠. 화장실이 3곳이면 재물이 빠져나가는 구멍도 3곳입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김 선생님은 그 자리에서 바로 3개의 발매트를 모두 치우셨습니다. 그 후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요? 놀랍게도 3달 뒤 큰 계약이 2건이나 연달아 들어왔고 직원들의 분위기도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집안의 기운이 밝아지니 사람들이 머무는 시간도 자연스럽게 길어졌고 김 선생님 본인도 왜 이렇게 마음이 가벼운지 모르겠다 고 하셨어요. 이 2 사례를 들으시면 아마 느끼셨을 겁니다. 발매트 하나가 단순한 생활용품이 아니라 집 전체의 기운을 가르는 갈림길이 될 수 있다는 사실. 그럼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우리 집 화장실 앞은 괜찮을까요? 혹시 발매트 위에 또 다른 물건들까지 놓여 있지는 않나요? 미처 신경 쓰지 않았던 작은 습관이 집안의 재물운을 수년 동안 막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 집 상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직접 확인해보는 풍수 체크리스트를 준비했습니다. 이 5가지만 보면 여러분 집 재물운이 막혀 있는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실제 사례도 보셨으니 이번에는 여러분 집을 직접 점검해 볼 차례입니다. 우리 집은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놀라운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집 문제를 스스로는 절대 못 본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너무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매일 보던 공간이라 뭐가 문제인지, 뭐가 기운을 막는지 전혀 감지하지 못한 채 그대로 살아가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가장 중요한 풍수 체크 5가지를 드릴 테니 하나씩 마음속으로 따라오면서 확인해 보세요. 가능하시다면 잠깐 영상을 멈추고 직접 화장실 앞을 보고 오셔도 좋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그럼 첫 번째입니다. 첫째, 현관문을 열었을 때 화장실이 정면으로 보이나요? 현관은 복과 재물이 들어오는 첫 관문입니다. 그런데 문을 열자마자 정면에 화장실 문이 보이면 들어오는 복이 직선으로 빠져나가는 구조입니다. 월급이 들어오자마자 빠져나가는 것과 똑같아요. 정면으로 보인다면 체크하세요. 두 번째, 화장실 앞에 발매트가 있나요? 언제 깔았는지 기억하시나요? 일주일 전인가요? 아니면 벌써 1년이 넘었나요? 지금 가서 발매트를 만져보세요. 차갑고 축축하거나 냄새가 나거나 밟는 순간 눅눅한 느낌이 있다면 재물운이 이미 막혀 있는 겁니다. 해당되면 체크하세요. 세 번째, 발매트 주변에 슬리퍼와 쓰레기통이 있나요? 발매트 하나도 문제인데 그 앞에 슬리퍼가 여러 켤레, 쓰레기통까지 있다면 어떨까요? 길이 막혀버립니다. 도로에 차가 한 대만 고여 있어도 정체인데 거기에 공사까지 하면 완전 마비되는 것처럼 기운의 흐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있다면 체크하세요. 네 번째, 화장실 맞은편 벽에 거울이나 시계가 있나요?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거울은 기운을 반사시키는 물건입니다. 나쁜 기운이 화장실에서 반사되어 집 전체로 번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계도 문제입니다. 시간은 기운의 리듬을 의미하기 때문에 화장실의 배출 에너지가 함께 퍼져나갈 수 있어요. 있다면 체크하세요. 다섯째, 화장실 근처가 어둡거나 오래된 물건이 있나요? 화장실 앞은 원래 음기가 강한 공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둠이 더해지거나 10년 넘은 수납장 같은 오래된 물건이 있으면 기운이 완전히 눌립니다. 기운이 눌리면 재물도 눌립니다. 해당되면 체크하세요. 자, 5가지 모두 확인하셨나요? 그렇다면 체크 개수를 한번 세어보세요. 0개면 아주 좋습니다. 지금 상태 유지하세요. 1개나 2개면 개선이 필요한 단계입니다. 3개 이상이라면 재물운이 심각하게 막혀있는 상태입니다. 5개 전부 해당된다면 오늘이 정말 인생을 바꾸는 날입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우리 집은 괜찮겠지? 라는 생각이 가장 위험한 생각입니다. 잘 사는 집일수록 이 5가지를 정말 잘 지켜요. 이 체크리스트를 실제로 어떻게 고치고 어떤 순서로 정리해야 효과가 가장 빠르게 나타나는지 구체적인 해결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원인을 본 거고 이제는 해결을 시작할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실천하면 여러분 집의 재물 흐름이 진짜로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원인은 충분히 이해하셨을 겁니다. 그럼 정말 중요한 단계가 남았습니다. 바로 해결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걱정하세요. 이거 고치려면 돈 많이 들겠죠? 복잡하면 못해요. 하지만 아닙니다. 제가 수백 집을 상담하면서 가장 효과 있었던 방법만 추린 것이기 때문에 돈도 거의 들지 않고 시간도 10분에서 15분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5가지만 따라하시면 막혀있던 재물운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발매트를 당장 치우세요. 이게 모든 변화의 시작입니다. 화장실 앞 발매트는 습기, 음기, 막힘이 한 번에 모여있는 물건이에요. 당장 들고 세탁기에 넣으세요. 그리고 다시는 그 자리에 깔지 마세요. 물기는 어떻게 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방법은 3가지입니다. 첫째, 화장실 안쪽에 마른 타월 걸어두기. 나올 때 발을 쓱 닦으면 끝입니다. 둘째, 발 털고 바닥 닦기. 문 앞에서 한두 번 툭툭 털면 물기 대부분 떨어집니다. 셋째, 키친타월 깔기. 불안하시면 하루 한 장 쓰면 됩니다. 습기가 쌓일 틈도 없고 청결도 유지돼요. 처음 사흘은 불편할 겁니다. 하지만 일주일만 지나면 왜 그동안 발매트를 썼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화장실 문은 항상 닫아두세요. 이건 풍수의 기본 원칙입니다. 열린 화장실 문은 열린 지갑과 같습니다. 기운이 그대로 새어나가요. 화장실은 환기창으로 환기하고 문은 항상 닫아두는 걸 원칙으로 두세요. 가족들이 자꾸 있는다면 문 안쪽에 메모를 붙이세요. 문 닫고 나가기. 정말 효과 있습니다. 화장실 앞 조명은 반드시 밝게 유지하세요. 어두운 공간은 음기와 눅눅함을 더 강하게 만듭니다. 특히 복도 끝이나 구부러진 자리라면 더 심하죠. 센서 등 하나면 해결됩니다. 인터넷, 다이소 어디서든 10,000원 정도면 바로 살 수 있어요. 색은 꼭 따뜻한 노란빛으로 하세요. 하얀빛은 너무 차갑고 음기를 더 강화합니다. 매일 아침 습기 제거 3분 루틴을 하세요. 풍수에서 가장 무서운 기운이 바로 습기입니다. 습기로 막힌 기운은 재물을 오래 붙잡지 못해요. 아침에 딱 3가지만 하세요. 첫째, 창문 10분 열기. 밤새 쌓인 눅눅한 기운이 모두 빠져나갑니다. 둘째, 환풍기 5분 돌리기. 습기가 쭉 빠져나가요. 셋째, 바닥 물기 바로 닦기. 고인 물은 썩은 재물입니다. 물이 고이면 재물도 고이고 썩어요. 이 루틴만 해도 재물운의 70%는 이미 살아납니다. 가능하면 화장실 근처에 작은 푸른 식물 하나 두세요. 이건 선택사항이지만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화장실 문 바로 앞은 피하고 1m에서 2m 정도 떨어진 지점에 작은 초록 식물 하나 두세요. 공기를 정화하고 기운의 흐름을 부드럽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스킨답서스나 산세베리아처럼 물을 자주 주지 않아도 되는 식물이 좋아요.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세요. 지금 당장 발매트 하나 치우는 것, 화장실 문 하나 닫는 것, 바닥 물기를 닦는 것. 정말 작은 일 같지만 이 작은 실천이 재물의 흐름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화장실 앞은 재물이 들어오느냐, 빠져나가느냐가 가장 극명하게 갈리는 지점이에요. 지금 이 영상을 보셨다는 건 이미 변화가 시작됐다는 뜻입니다. 오늘 이 영상 끝나자마자 댓글에 발매트 치움을 남겨주세요. 실천을 통해 재물운을 살리는 첫걸음입니다. 기운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흐르고 반드시 반응합니다. 당신이 움직이면 기운도 함께 움직입니다. 당신의 집에 맑은 기운, 밝은 기운, 복이 머무르는 기운이 가득하길 바랍니다.